개막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립니다. 저는 경주 솔거미술관에서 학예연구사로 근무하고 있는 이재욱이라고 합니다. 네. 예, 먼저 이번 전시 개막식에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신 내빈 여러분들과 기자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 말씀을 먼저 드리는 바입니다. 이렇게 또 미술을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한국 미술의 미래는 참 이제 앞으로도 밝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개막하는 박인성 작가의 이제 전시는 대담자 악력 속의 인사말, 대담자 소감 말씀, 대담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오늘 대담에 참석할 세 분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전시의 주인공이죠. 아주 잘생긴 분이 제 옆에 앉아 계신데요. 네. 이번 전시를 개최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에너지를 쏟아 부었습니다. 저도 작업실에 가서 작업하는 환경들을 봤는데 작업실이 마치 공학자, 과학자의 연구실 같은 느낌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연구와 실험을 통해서 이번 전시를 준비하셨는데요. 네. 박인성 작가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박인성 작가는 독일 니른베르크에서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여서 현재 국내외를 오가면서 왕성한 작업 활동을 펼치고 계십니다. 원래는 이제 회화를 전공을 하셨는데요. 이제 요즘에는 또 사진을 기반으로 한 다큐멘터리를 주제로 자신만의 조형 언어를 구축해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오늘 대담을 통해서 더욱 깊이 있게 박인성 작가님의 작품 세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대담을 위해서 아주 멀리서 오셨습니다. 독일에서 한국까지 방문해 주신 카리나 플라츠 부관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리나 플라츠 부관장님은 독일 민스턴 출신이시고요. 독일 하노버의 슈프랭겔 미술관에서 현재 큐레이터이자 부관장으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슈프랭겔 미술관은 2017년에 국제미술평론가협회에서 올해의 미술관으로 선정될 만큼 품격 있고 명성 있는 미술관으로서 왕성한 전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부관장님께서는 미술사 및 고전고고학, 로만어, 문학 등 다양한 학문을 두루 섭렵하셨는데요. 그리고 현재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현대미술 감정가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대담회를 통해서 소중한 말씀 많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아시는 분은 또 계실 거예요.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먼저 인사를 하시네요. 네네. 한국 미술계의 셀럽이자 스타죠. 네, 저도 이분의 전시를 보고 공부를 하면서 현재 학예연구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 최고의 대한미술공간 루프를 만드시고 울산 시립미술관의 성공적인 개관과 함께 현재는 부산 시립미술관에서 한국 현대미술을 이끌어가고 계신 선인석 관장님이십니다. 네, 이번 대담에 참석하는 세 분 소개를 모두 드렸고요. 본격적으로 전시에 대한 대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가님의 작품 설명과 이번 전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날씨가 너무 좋은 토요일인데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이렇게 입추의 여지 없이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윤선 갤러리에서 개최하는 기록이 장식이 될 때라는 타이틀을 가지고서 준비한 개인전은 근 한 7개월에서 한 8개월 정도를 이 전시만을 위해서 계속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경주 솔거미술관에서의 개인전 이후에 제가 그동안 쭉 해왔던 제 작품의 저변이나 내용들을 많이 확대하려고 그리고 개념적으로 완숙도를 더 가지려고 생각과 노력을 많이 하면서 어떤 매체적인 실험도 많이 병행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나온 결과물들이 지금 이번 전시에서 다 출품하게 됐고요. 항상 개인전은 할 때마다 기분 좋고 그리고 동시에 많은 숙제들을 받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들려주시는 한마디 한마디 많은 피드백이나 혹은 고견들이 제가 앞으로도 작업 생활을 성실하고 날카롭게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 논객 두 분의 전시에 대한 소감을 한번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리나 플라츠 부관장님의 말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First, I want to thank very much for the kind invitation. I'm very honored to be here in Daegu and also to see the show of Incheon Park. And I was very happy to write an essay in the catalog.
and I looked at the work of In-sun Park through film and photography, because as you might know or see also behind us, all his works are based on photography and photographic techniques. And you tell me when you stop, or yeah, okay. And so often you have a photography at the base. For example, in the back you have like the moon, a photography of the moon. So he starts with a medium of illusion. So photography and film is often things you don't trust, or you know they're somehow bound to reality, but might also not be reality. And yeah, perhaps I stop here.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독일 스프랭겔 미술관의 카리나 플라츠 큐레이터입니다. 우선 박인성 작가의 에세이, 박인석 작가에 대한 작품에 대한 평론을 쓰게 되어서 기쁘고, 그리고 박인성 작가의 작품은 사진과 사진적 기술 그리고 영화 등을 베이스로 한 작품이 대다수를 이루고요. 그리고 그러한 사진이나 영화가 갖고 있는 그런 일루전, 환영에 관한 작품들입니다. 지금 보시는 뒤에 있는 작품들도 달에 관한 그런 이제 작품이며 우리 현실에 관한 것을 많이 암시하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So, but he's also working with the material of film, which is celluloid, and often in the sculptures you see it, but also there was a strong movement of so-called structural film in the 1960s and 70s, where filmmakers would also look at the film and do all kinds of things with it. You can read my essay. I don't want to go in depth here, but what In-sun Park does, that he underlines working with the material in his layering of different layers in his paintings. For example, he takes this resin that pours on the painting, and then he works with paint over it. So there's a lot of working with the material in the studio, you know, working from paper, then resin, then paint, and it all comes together in these paintings that are very, very rich because of this. And in the end, he kind of finishes it up, and then he gives it a title. That's also important if you look at the titles, for example. So behind all of this is perhaps like a skepticism into beauty, or also like a mistrust in the truth of images. You know, we all have this discussion about reality and fake, etc. Yeah, and I want to give, like, for example, one example. Like in the very back, you have this painting called Today Between Two Worlds, and it's an example where In-sun told me also the story that he often has, like, he reads something on the newspapers or so, and there he was reading about a region, and there was a lot of kidnapping of kids at the time, and he just made very spontaneous this painting. Correct me if I'm wrong, and so you see the painting, you see a landscape, and you don't know, it's just, you know, like a seascape, and then he goes over it, and in the end you have this rainbow. And so it's something very beautiful, but very cliche also in the end, and I think it's really about, like, not trusting this rainbow, because there are always different layers of reality, and I think that's what the paintings are also about, and that's what I understand from the paintings. Thank you. 그렇지만 박인성 작가는 이렇게 미디어를 이용을 하면서도 회화에 사용되는 물질을 엄청 이제 중요시 여기는 작가인데요. 레진이라든지 종이라든지 물감이라든지 이런 실제의 재료를 가지고 이제 풍요로운 그런 화면을 구축해냅니다. 박인성 작가는 1960, 70년대에 미국에서 이렇게 발생하였던 그런 구조주의 영화에서 영감을 많이 받았는데요. 현실을 우리가
우리가 현실을 뭐 우리가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믿을 만한 그런 이제 뭐 사건이나 믿을 만한 어떤 뭐 그런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우리 매체에서 우리가 사실 우리 매체에 의해서 많이 조작되는 그런 뉴스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고찰을 하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 뒤편에 있는 이제 그 두 세계 사이에 오늘 이런 이제 작품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제목은 이 제목은 이제 유괴에 대한 뉴스를 이제 접한 작가님이 그 뉴스가 이제 있었던 그런 이제 날짜를 이제 뭐 그 AI에 이렇게 좀 그 대입을 시켜서 이렇게 나타난 그런 우연적인 그런 이제 풍경 사진을 이제 참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 이렇게 막 아름답다고 느껴지는 그런 이제 화면 너머에 또 이제 바다 풍경 너머에 무지개가 떠 있는 이제 그런 이제 그 화면이 베이스가 되는데요. 우리가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제 클리셰라고 느끼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암시를 하는 이제 작업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사실은 완벽하게 믿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여러 레이어를 뭐 이렇게 그런 AI가 만들어낸 그 페인팅 자료 위에다가 이제 리터치를 하는 그런 그 실제의 물질 우리가 이렇게 감각할 수 있는 실제의 물질을 많이 이렇게 레이어를 하면서 이제 실험을 한 결과물입니다. 네, 상당히 길게 말씀하셔가지고 통역이 쉽지 않았고 또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고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으로 서진석 관장님의 전시 소감에 대해서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제가 오늘 너무 편하게 캐주얼하게 왔습니다. 주말이고 뭐 제가 원래는 이렇게 좀 포멀하게 양복을 입고 다녀야 되는데 오늘 제가 작가처럼 하고 와가지고 제가 오히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말이고 또 제가 작업을 너무 편하게 보고 싶어서 아주 편한 복장으로 왔습니다. 네, 여기 1박을 할 겁니다. 저는 이제 제가 그 작가들 굉장히 많이 만납니다. 근데 저는 그 작가들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작업을 보고 우리 느낄 때 우리 그 작가님은 그러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작가들이 자기 자신과 작업이 일치가 되는 작가가 있는가 하면 약간 불일치되게 보이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치가 되는 작가들은 굉장히 솔직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 자신, 자기 내면,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사회를 바라보는 생각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표현을 해내는 작가가 있는가 하면 또 많은 전략적 측면에 있어서 다양한 장치들을 끌어들여 와서 또 포장하는 작가들도 있습니다만 근데 그런 작가들은 어떻게 보면 작가와 작품과 매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이번 우리 작가님의 작업을 봤었을 때 굉장히 작가와 이 작품이 솔직하게 우리 박인성 작가님은 일치가 된다라고 해서 저는 그렇게 태도가 솔직한 작가들을 되게 좋아하고요. 뭐 대표적인 게 백남준 선생님이겠죠. 제가 백남준 아트센터에 있었기 때문에 뭐 백남준 선생님을 굉장히 추앙하고 있는 큐레이터로 중에 하나로서 저는 사실은 이 작업의 이미지와 작업을 봤을 때와 전시 타이틀을 봤었을 때 굉장히 뭐라 그럴까 좀 나름대로 이 난해하다고 할까 일반 대중들한테는 기록이 장식이 될 때 기록
작업 자체는 굉장히 추상적이고 자유롭고 심지어는 액션 페인팅까지도 느껴지는데 거기서 기록, 우리가 생각하는 기록이라는 개념이 왜 여기에 들어왔었을까? 라는 생각에서 이 기록이라는 의미가 작가한테는 이 작업의 표현을 하고 과정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기초적 장치로 작동한다라는 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앞서서 우리 독일에서 오신 부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특히 사진이라는 개념의 어떤 그 장치들을 많이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작업을 봤었을 때 어떻게 느껴졌냐면 우리가 보통 아는 그 추상주의든 뭐 표현주의든 그 작가의 의도에 의해서 대중들한테 느끼게끔 만들어지게끔 그 느낌을 전달하게끔 하는 방식이 아닌 작업을 보고서 대중도 거기에 개념적으로나마 참여해서 또 다른 개개인의 주체적 관용도를 가지고 생각하게끔 만드는 작업의 일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이제 기록이라는 의미가 과거와 지금은 굉장히 다를 겁니다. 작가가 처음에 그 가지고 온 장치로서 가져온 이 사진이라는 매체는 과거에는 사진은 곧 현실이었거든요. 현실의 재현, 사진 이꼬르 리얼, 진짜가 성립이 됐었습니다. 근데 동시대에는 사진 이꼬르 현실, 사진 이꼬르 진짜, 사실이라는 등가가 성립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진 이꼬르 상상이라는 개념이 발생이 되거든요. 동시대에는. 그러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간단하게 비교를 해보면 제가 딴 데서도 아마 언급을 하고 글을 썼지만 요즘에 셀프 포트레이트라는 사진을 보면 여러분들이 셀프 포트레이트라는 사진을 보면 누구도 그 셀프 포트레이트에 있는 찍힌 사람이 실존 사람과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과거 20세기 셀프 포트레이트는 딱 보면 아, 이 사진은 실제 찍힌 인물과 똑같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지금 동시대에는 아마 대충 이렇게 생겼을 거야. 아무도 안 믿습니다. 사진 자체를. 아, 얘 이렇게 똑같이 생겼을 거야. 아니야. 근데 완전히 다르지도 않을 거야. 아, 대충 이렇게 생겼겠지 라고 해서 현실과 가짜, 현실과 가상 사이에 그 대중들의 관용도가, 해석의 관용도가 넓어지면서 상상이라는 개념이 들어가거든요. 상상은 진짜도 아니고 가짜도 아니고 그 경계에 있고 각각 인간들의 우리의 주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수단입니다. 상상은.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 작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작가는 과거의 어떤 그런 사진의 출발점인 사실이라는 측면과 이 현재의 어떤 그 자유로운 어떤 그러한 비정형성 사이에서 대중들이 개입이 돼서 그 스스로가 상상의 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게끔만. 그러면서 기록이라는 개념이 여러분 이렇습니다. 과거에는 기록이라는 거는 히스토리만 존재했거든요. 히스토리즈가 아니라 다시 말하면 히스토리는 전문가 그리고 파워 있는 권력 집단이 만들어진 히스토리에 의해서 전달이 되는 거였는데 이제는 개개인이 주체적으로 다 히스토리즈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작업에서 느껴지는 또 다른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작가가 마치 예전에 히스토리처럼 과거의 미술이 했던 것처럼 전문성의 권력이라는 개념이나 아니면 작가의 주체성의 전달이라는 개념으로 뭐 히스토리라는 개념과 비슷하게 직접적 전달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인간의 내면의 자아나 사회의 이미지가 이런 식으로 나는 느껴졌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 라고 보여지는 방식이 아닌 예를 들면 히스토리즈 작가는 이러한 두 가지 레이어의 빈 공간을 만들고 예전의 실체적인 그 사진이라는 기록의 매체 그리고 작가의 회화라는 그 방식 이 두 영역에서 일반 대중들이 개입을 해서 각각의 주체성을 가지고 작가가 의도하는 것을 해석하고 그 상상의 확장폭을 넓히는 장치들이 저는 다양하게 이 작업들 안에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말이 좀 얘기가 전달이 됐나요? 네, 무슨 얘기인지 저도 얘기하면서 이거 너무
어렵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어떤 다름이 좀 타 작가들과 있다라는 거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저는 이제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제가 좋아하는 지점인데 작가가 스스로가 표현하는 형식적 방식을 규정해 놨습니다. 질서를.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형식적 표현 방식의 질서를 무제한이라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진동을 안 해놔서. 네, 죄송합니다. 네. 얼마나 쉽겠습니까? 뭐 예를 들면은 미디어 작업을 활용할 수도 있고, 영상 작업을 할 수도 있고, 설치 작업으로 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퍼포먼스로도 할 수도 있고, 이 형식적 표현 방법이 많다라는 거는 작가가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그 조금 더 용이하고 쉽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가 깊이 있는 연구를 하기에는 그러한 다양한 표현 방법이 그 깊이감을 와해시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작가가 재미난 게 우리 방혜선 작가님 항상 회화적 프레임과 조각적 그 특성 이 형식 안에서 마치 우리 단색화 작가들이 뭐 관계항이 됐던 아니면 수행적 모노화가 됐던 그 안에서 계속 연구하고 깊이감을 들어가면서 스스로가 원하는 걸 찾아내듯이 어떤 그런 형식적 그 프레임을 만들어 놨다라는 거는 스스로가 어떤 도전적 의지 그 안에서의 표현 더 어려운 거거든요. 그 프레임 안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게.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 또한 굉장히 흥미롭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또 추후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너무 정말 이제 입체적으로 작품을 분석해 주셔서 저도 들으면서 또 새로운 관점이 생겨났고 또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플러스 부관장님의 말씀도 정말 잘 들었고요. 근데 지금 방금 사실 두 분이 설명하신 내용들은 작가님과의 대화 없이 오롯이 작품만을 감상하신 이후에 이제 추론하신 내용들이 되겠는데요. 작품을 또 보시면서 두 분이 작가님에게 가진 궁금증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이 대화를 하는 시간을 먼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점 있으면 작가님에게 질문해 주시고 한번 답변해 주시는 시간. 네. So I have a question for you. So we were hearing about, like document fiction history, and so I was wondering how you think, what is the artist's position in society? I don't think in general, but your position, because in Europe at the moment, of course, we have the wars very close, and lots of artists ask themselves, like, how can we, go on, or what do we do? And so I would like to hear what you think. 그 사회 속에서 그 예술가 지금 유럽에는 전쟁이 한창이고 그런데 이제 예술가의 뭐 어떤 역할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십니다. 네, 저는 아까 뭐 사회자님께서 소개해 주셨듯이 독일에서 공부를 좀 했고요. 그래서 선인석 관장님도 이제 아까 뭐 백남준 선생 얘기를 하면서 추앙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꼬리 쪽에 있는 위치에 있는 제너레이션 중에 한 명입니다. 저도 남준 파이크를 굉장히 동경하고 좋아하고 그리고 더불어 이제 독일의 철학이나 저변 이런 것들 좋아해서 독일로 유학을 결정했고 독일에서 이제 수학을 했습니다. 근데 카리나가 질문해준 내용 중에 이제 사회적 역할이라는 게 제가 항상 염두에 두고 있고 항상 어느 순간에나 전시를 하면서 인터뷰를 해야 될 기회가 있으면 제가 관용호구처럼 제가 쓰는 말이 있는데 저나 혹은 제 작품이 다음 세대 혹은 그 다음 세대에도 그 세대의 사람들한테 주요한 하나의 적합한 질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갖고 작업을 한다라고 늘상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강박처럼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현대미술, 특히 이 너무나도 많은 컨텐츠가 있고 너무나도 많은 대담들이 존재하고 있고
빨리 생겼다가 빨리 사라지는 이 시대에서 현대미술이 과연 어떤 목적으로 제작되어야 될까를 끊임없이 계속 고민하면서 약간 강박을 가지려고 하는 스타일이긴 해요. 그래서 단순히 장식만을 위해서 혹은 단순히 어떤 감상만을 위해서 예술이 존재하는 게 현대사회에서 필요한가?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미술 작품 한 점이 어디 3D나 4D 맥스 같은 영화 한 편 수십억 원이 들어가서 제작된 영화 한 편만큼의 감동을 줄 수 있을 만큼 완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도 스스로 하고, 그래서 카리나가 얘기했던 것처럼 예술가로서 가져야 되는 사회적 포지션 혹은 내용이라면 저는 그냥 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저는 일단 현 시대에서 제 작업을 바라보고 혹은 제 작업을 감상하시는 분들끼리 제 작업을 통해서 약간이라도 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 소망 중에 하나고요. 그게 무슨 이야기가 됐든지 간에. 근데 그 짧은 순간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게 현대미술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들이 여러 사람들과 함께 모이면서 새로운 무브먼트로 야기될 수도 있고 혹은 어떤 사고의 전환을 야기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믿고 그리고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작업을 할 때 물론 개별적인 제가 갖고 있는 어떤 너무 긴가요? 네, 어쨌든 뭐 그런 차원에서 어떤 뭐 아무도 알아주진 않지만 뭐 남만 비루한 작가라 아무도 알아주진 않지만 저는 스스로는 작업실에서 작업을 하면서 그래, 내 작업 요거 하나 해놓으면 어떤 사람들은 본인이 평생 갖고 오고 살았던 어떤 고정관념에 약간의 틈이 생길지도 몰라. 그리고 그런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작업은 합니다. 네. 예. 그 질문 자체가 상당히 좀 광범위한 것들을 담을 수 있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예술가의 책무에 관련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전 사회를 보는 입장에서 이제 예술가를 바라보는 입장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예술이라는 것은 상당히 지극히 주관적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즐길 수 있는 유의이자 그리고 예술이 되겠는데요. 근데 그 예술을 추구하면서 가져야 되는 태도에 대한 것들을 방금 작가님이 지금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렇듯이 어떤 작품을 만들어냄에 있어서 작가분들이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면서 작업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서관장님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나름대로 비평글 쓴 내용이 아닌 다른 이야기들을 조금 해보고 싶었는데 마이크가 해보고 싶었는데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비평글 말미에 썼던 것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작가가 예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능, 여러분 예술이 왜 위대한가? 뭐 예술을 위대하게 생각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리고 예술이 하는 다양한 우리 사회적 기능과 역할들이 있겠죠. 뭐 직접적인 사회 참여를 통해서 뭐 바꾸고 싶어하는 러시아 아방가르드적인 작가들, 뭐 우리나라 민중미술 작가들도 예술을 가지고 보다 나은 사회를 실현을 하고자 하는 정치 사회적 참여 예술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뭐 예전에 우리 뭐 단색화 작가님들처럼 자기 성찰, 내면의 인간의 존재론, 나는 무엇인가 라는 어떤 그 내면의 자기 성찰적 탐구를 하는 작가들도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나라 자체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압축 성장한 나라이고, 압축 성장을 하다 보니까 뭐 근대사 이후로 전무후무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없습니다. 뭐 이거는 여담이지만 저 어렸을 때 전국적으로 쥐잡는 날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마 우리 젊은 세대들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일 겁니다. 아프리카에나 있는 상황, 이런 압축 성장한 나라다 보니까 굉장히 사회가 불안정했고, 불안정한 사회에서 살던 작가들은 어쩔 수 없이 현실에 참여할 수밖에 없어서 아마 그런 사회 참여적 민중예술 작가들이, 특히 형상주의적 작가들이 거의 우리나라처럼 포션이 많은 나라가 없습니다. 거의 뭐 70-80% 정도나 될까?
일본은 거의 없었어요. 그런 작가들이.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형상주의적 사회 참여 예술이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큰 위치를 차지했고, 심지어는 이제 8, 90년대에는 그게 이원론적으로 나눠졌죠. 앵포르맹 계열 작가와 민중 계열 작가로 이분화돼서 작가들한테 강요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진보와 보수처럼 어느 한쪽을 선택해. 우리 쪽으로 들어와야 돼. 근데 저는 우리 작가님은 그 경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간자적 역할. 이쪽도 속하지 않고 이쪽도 속하지 않는 중간의 영역을 차지하는 세대들의 작가 그룹이 아마 이러한 세대 작가일 겁니다. 2000년도 이후부터 활동을 해왔던. 근데 굉장히 그게 저희 우리나라 미술사적으로 중요한 위치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이원론적으로 이념하에서 분리된 작가 중간 영역의 어떤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작가들의 활동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작가의 작업을 보면 제가 비평글에 말미에도 썼지만 이게 앞서서 말한 것처럼 그 아주 완벽한 사회 참여적 예술의 끝도 아니고 민중처럼 앵포르맹처럼 아니면 심지어는 뭐 우리 단색화 모노화처럼 자기 성찰적 탐구, 인간 영역의 탐구, 내면의 탐구라는 끝에 있지도 않고 그 중간의 영역에서 사회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요. 여러분 이게 비정형적이고 비구상적인 작업이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리멤버링, 미러링이라고 하죠. 그 사회와 관계성의 끈을 놓지 않고 거기에 대한 자기의 아주 주관적인 관점으로 미러링을 해서 사회의 어떤 그 단면들을 이렇게 표출하는 그러한 그 작가의 태도나 그런 작업 이미지가 분명히 저는 이 작업에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은 아마 다른 그 비구상 작가들과는 다른 의미가 아닐까,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경계에서 중용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구상과 비구상, 사회 참여와 자기 내면의 인간적 성찰이라는 그 경계에서 중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거기서 왔다 갔다 넘나든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이 이전의 포트폴리오 작업을 보면 그런 사회 이미지의 형상성이 더 많이 들어간 작업이 있는가 하면 요번 작업은 그런 게 조금 빠져있는 작업도 있고, 하지만 그 끈을 놓지 않고 있고 경계에 서 있다라는 게 저의 의견이자 느낌입니다. 네, 말씀 정말 잘 들었고요. 저도 이제 듣다 보니까 또 궁금한 지점이 생깁니다. 이제 방금 말씀하신 중간자의 입장이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작품을 대하는 태도는 작가별로 정말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어 나가시죠, 다들. 하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또 관찰자의 입장이라는 측면도 이제 드러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방금 이제 서 관장님의 이제 질문에 대한 그 궁금증들이 아마 또 많으실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작가님이 한 번 더 조금 풀어주실 수 있을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너무 이제 또 극찬해 주시고 또 좋은 질문을 주셔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냥 뭐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다 풀어놓고 얘기하면 끝도 없죠. 사실 뭐 그리고 제 머릿속에 들어있고 뭐 쌓여있는 어떤 먼지 같은 것들을 전부 다 한 몇 문장 단위로 추려가지고 조리 있게 전달드리기에는 제가 배움이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적확하게 드리기가 너무 힘들 것 같고, 다만 최근에 이 개인전을 준비하면서도 그랬고, 제가 올해 초에 이제 아기가 태어나서 이제 아기를 열심히 보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한 세상에 살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작업을 하면서. 그러니까 아기를 바라보면 아기는 이제 막 태어나서 꼬물꼬물대고 전혀 악의가 없죠. 걔는 100% 순수함과 거의 무식함으로 저한테 돌진해 오는데 걔는 악의가 없죠. 근데 이게 한편으로 제가 기분 좋을 때는 걔가 이뻐 보이지만 제가 힘들고 제가 귀찮을 때는 걔가 좀 미운 거예요. 엄마한테 좀 가라. 아빠 너무 힘들지 않니? 지금 아빠 개인전 해야 되잖아. 엄마한테 가. 이러고 싶은 거죠. 근데 그런 과정들이 쭉 생기다 보면, 그리고 이제 집에서 벗어나서 작업실에 와서 온전히 저만의 공간에 저를
갖다 놓으면 세상이 비슷한 양상으로 보이는 거죠.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거는 뭐 특별히 아름답거나 아름답지 않거나 그거에 기준을 두지 않고 그냥 제가 온전히 느끼면서 살아가는 삶을 잘 표현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결국에는 목적으로 설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떤 떨어져 나오는 파편들이 서로 아름다울 수도 있고 서로 아름답지 않을 수도 있고 서로 사회 참여적인 내용이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 혹은 내면 성찰적일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런 게 아까 관장님이 저희 제너레이션에서 아티스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중의성이거나 혹은 뭐 대동성 뭐 이런 것들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런 것들이 제가 담보하고 있는 특성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무책임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대답을 피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저는 계속해서 뭔가 여러 가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면서 제가 어떤 포지션에 있는지 스스로 확인하려고 하는 작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 확신을 갖고 혹은 확답을 갖고 여러분들한테 이게 정답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주장할 만큼 저는 그렇게 확신을 갖고 살지 못하거든요. 확신을 갖고 있지 않고. 그래서 그냥 제가 경험하고 제가 느끼고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거짓말하지 않고 가능한 한 솔직하게 그리고 제가 잘하는 방식을 사용해서 전달해 드리려고 전달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거 갖고 밥 벌어 먹고 살려니까 조금 힘들고요. 근데 그냥 그게 제 작업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상태인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는. 네, 말씀 잘 들었고요. 방금 정말 좀 중요한 키워드 몇 가지가 나온 것 같아요. 그 관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서도 그렇고 작가님 대답하신 내용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기록이라는 것이 아까 전에 그 관장님께서 개인의 서사가 이제 기록이 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설명하셨는데 사실 우리는 모두 다 각자의 개인적인 공간들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이 순간에도 저는 이 앞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을 써야 하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이제 공간들이 지배를 하고 있죠. 그 안에서 이제 각자의 삶이 이루어지고 진행이 되는데요. 거기서 관찰하고 바라보고 탐구한 그런 기록들을 이렇게 그림으로써 예술로서 남김으로써 이제 어떠한 말들을 하고 계시는데 사회자 입장에서 봤을 때 또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지금 그런 생각이 드네요. 기록이라는 행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숭고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록은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정리될 수도 있고 기록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전반적으로 작품으로 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작가님에게 마지막으로 한 분씩 질문 받고 질의응답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그만 받죠. 넘어갑시다. 네, 그럼 이제 저희 듣고 계신 내빈분들의 질문을 좀 받아보고자 합니다. 궁금하신 분 있으시면 손 들고 질문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혹시 지금까지 얘기 들으시면서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나 이거 진짜 물어보고 싶어 아니면 뒤에 그림 보면서 저거 어떻게 만들었지? 어떻게 작업을 했을까? 이런 모든 질문들 다 괜찮거든요. 사적인 질문 깊이는 안 되고요. 네. 편하게 한번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3분 받을게요. 3분 다 될 때까지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편하게 없을까요? 이게 어찌 보면 한국 사회를 대변하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네. 편하게 잡으세요. 작가님 그 작업에 보면 아날로그 필름 같은 이런 표시들이 이렇게 간혹 보이거든요. 그 모든 작품에 그런 표식들이 어떤 작가님의 어떤 그런 시그니처로 생각이 될까요? 네, 저 의도적으로 제가 아날로그 매체나 그러니까 통틀어서 아날로그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문화적 현상을 조금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과하게 디지털 가는 것보다는 과하게 디지털라이징 돼서 예쁜 것보다는 아날로그라서 추하고 아날로그라서 덜 완벽하고 아날로그라서 좀 부족한 것들이 저한테는 자연스럽고 아름답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저는 작업할 때 아날로그 카메라나 아날로그 필름을 그대로 계속 사용하는데요. 저한테는 이게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 게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 이미 아시겠지만 사양 산업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전부 없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런 중이고요. 이게 점점 더
이제 엑셀레이팅 돼서 점점 이제 쓸 수 있는 구할 수 있는 필름도 점점점 없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그게 아마 저는 방금 선생님께서 질문하셨던 부분이 저한테는 굉장히 유의미한 부분인데 이제 필름의 인덱스라고 하거든요. 그 부분을 이제 분류하거나 혹은 저장하거나 기록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이제 남겨놓는 건데 사실 그 부분은 작가인 제가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어서 필름 생산자의 이름이 들어있다거나 혹은 촬영 당시의 내용이 들어있는 어떤 정보값이 들어있는 부분은 제가 직접 조작해서 집어넣는 게 아니고 필름을 생산한 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일종의 일련 코드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치면은 태어날 때부터 국가로부터 부여받는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죠. 제가 임의대로 고치거나 수정할 수 없는. 근데 제 작업 중에서 가장 도드라져 보이는 부분이 아마 그 부분일 겁니다. 왜냐하면 읽기 쉬운 숫자나 글자로 되어 있고 그리고 검정 베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시선을 빼앗기죠. 근데 그 부분은 제가 의도한 부분이 아닌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21세기의 모든 매체가 갖고 있는 양가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나 이런 개인 방송국 시대가 도래하면서 누구나 다 브로드캐스팅 시스템을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다 만들 수 있죠. 쉽게 유튜브 채널을 개설할 수도 있고 자기가 원하는 거를 전 세계에 다 원하는 컨텐츠를 만들어서 생산해서 뿌릴 수가 있는데 한편으로 우리는 생산자이면서 소비자로 본격적으로 도래하는 시대가 됐다고 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플랫폼을 점유하고 있는 권력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맹점인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스토리가 큰 폭으로 변화하면서 새로운 뉴 미디어 시대가 도래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포장하고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권력이 세상이 갖고 있는 시스템 메인 시스템 자체는 사실 크게 변화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시프팅만 되는 거죠. 거기에서 붙어있는 꽃이 피는 종류만 다르는 거죠. 그래서 제 작업에서 보셨던 아까 그 부분이 가장 눈에 띄지만 한편으로는 저랑 가장 먼 부분이라는 게 제가 꼭 표현하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예, 그 답변이 충분히 되셨을까요? 네,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 네,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시겠습니까? 네, 질문자분 저 뒤에 계십니다. 네. 저는 평소에 이미지로만 보다가 사실 오늘 실제로 처음인데요. 이미지로는 볼 수 없던 그런 내진이 주는 구성이라든지 그 차곡차곡 레이를 쌓아가신 신현성에 되게 감동을 받았고요. 저는 좀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궁금했는데 계속 이렇게 레이어를 쌓으시면서 이렇게 층을 만드시는 작업을 하시는데 그 멈추는 시점이 있으실 거잖아요.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언제 멈추는지. 네, 아주 저분도 아주 유명하신 작가님이라 질문이 아주 곤란한 질문을 하시는데 같은 동종업자끼리 그런 곤란한 질문을 하는 건 좀 반칙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너무 어렵죠. 근데 지금도 계속 고민하고요. 사실 뭐 요율로 따질 수는 없지만 저는 제 작업 하나를 완성하면 보통 실패율이 한 40% 정도는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물론 그게 멈춰야 될 타이밍 때문에도 있지만 작업을 하는 중간에서 생기는 우연적인 요소들이 개입의 폭이 커서 그것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게 나올 때도 있고 아예 과정 자체가 망가질 때도 있고 그런데요. 멈춰야 된다라는 순간은 아까 서진석 관장님이 뭐 단셀카 작가님 선생님들 이야기도 잠시 언급해 주셨지만 그게 한편으로 제가 계속해서 가지고 가는 축인 거는 맞는데 그 부분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어떨 때는 정말 붓질 몇 번 안 하고 끝날 때도 있고요. 아예 붓질이 안 됐을 때 더 만족감이 들 때도 있고 오히려 근데 너무 대충 한 것 같아서 붓질을 해야 되겠다라는
강박감도 좀 있어요. 아 이거 너무 대충 팔아먹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끔씩 하거든요. 뭐 그래도 미술 작품 가격이 있는데 물감은 하나라도 튕겨야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작업실에 있으면 너무 대충 했어. 뭐 그런 생각. 근데 이미지는 좋아요. 그러면 그때 용감하게 자신감이 있으면 용감하게 그 순간에 안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단 말이죠. 겁이 나니까. 누가 제 작업 대충 했다고 욕할까 봐. 그래서 뭔가를 해요. 그럼 망하거든요. 그럼 이제 그게 망치고 뜯어내는 거예요. 울면서 막 안 해야 돼 이렇게. 근데 매 순간이 다른 것 같고 날씨에 따라 다르고 제 기분에 따라 다르고 제 자식놈 컨디션에 따라 다르고 제 마누라 성격에 따라 다르고 모든 게 다 인게이지 다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포인트를 계속 찾으려고 노력하는 게 제가 작업을 해나가는 어떤 과정의 길이고 그 아까 말씀드렸던 40%의 실패율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제가 스스로 만족할 수 있을 때까지 줄여나가는 게 제가 계속 작업을 하는 하나의 숙제 같은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거를 막 적극적으로 줄여야지 이렇게 얘기하진 않지만 그게 자연스럽게 줄어들까를 고민하는 게 제가 작업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딱 적극적으로 결정하는 순간은 없다. 예, 그냥 더 하면 망칠 것 같다 그러면은 예, 재료가 여유 있으면 하는 거고 재료가 없으면 안 하는 거죠. 예, 망치면 복구가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잘 되셨을까요? 아유,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상당히 긴 답변이 나왔습니다. 어느덧 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지금 정해진 시간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정말 오늘 어떻게 미련한 인연이 됐는데요. 아무 생각 없이 서울역에 갔더니 매진이라 표가 없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여기 와서 있어요. 작가님 만나면 인연인가 봐요. 그리고 오자마자 우리 윤성 갤러리 관장님, 신혜 관장님하고는 아주 애틋한 또 사연과 함께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관장님이신데 오늘 관장님 말씀이 없어요. 그랬더니 저는 저기 앞에 안 났어요 이러더라고요. 참 귀한 사람이고 제가 참 어린 사람이라도 배울 게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저는 들어오자마자 저 사진전인 줄 알고 잘못 알고 왔었어요. 근데 사진전이 아니고 작품이 너무 좋아서 너무 황홀했고 오자마자 제 준비해 있는 작품 이 작품을 제 나름대로 너무 좋아서 제가 이제 컬렉션을 했는데 관장님도 좋아하시고 근데 이제 이 작품이 제가 좀 가서 가대평가를 한다라고 하면 데미안 허스트보다 더 좋았어요. 딱 보면서 느낌이 그리고 관찰님에도 저는 제 느낌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제 주장이 또 제 나름대로 생각과 철학을 가지고 보는 거니까 또 데미안 허스트가 어떻게 성장해서 지금의 그 책의 작가가 됐는지 스토리를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아마 시작은 작가님보다도 더 어렵게 시작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작품에 대해서 작가님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사실은 좀 이게 궁금해서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작품 개별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거는 조금 저한테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제가 스스로 작업을 하면서 가능한 한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작업을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그게 시각적으로 드러날 때도 있고 드러나지 않을 때도 있고 일단 저만이 스스로 혼자서 알면서 지키는 루틴 같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라운드 작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꼭 하면서 극복하고 싶어하는 어떤 몇 가지의 포맷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로 형식의 작업, 그다음에 라운드 형식의 작업, 그다음에 비정형의 작업 이런 것들일 수 있는데 그때 해본 겁니다. 그냥 특별히 뭔가 저 작업만을 위해서 엄청나게 고민하고 그렇진 않아요, 사실. 근데 저맘때쯤에 원형을 극복해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조금 들었어요. 근데 어떤 식으로 극복할 것인가가 가장 큰 문제였고 왜 극복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는 것도 저한테는 큰 부분이었는데 원형은 형식적으로 봤을 때 어느 한 군데 무게추를 잡아놓기가 사실 쉽지 않아서 밸런싱을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작게 시작했던 게 사실은 시작이었는데요. 특별한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저 형태로 뭔가 지루하지 않는 다른 리듬감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했던 게 저 작업이에요. 근데 원형 작업은 지금 제가 올해 들어서 저 형태의 원형 작업을 5점 정도를 제작했는데요. 원형 작업은 지금까지도 잘 모르겠어요. 잘 된 건가 안 된 건가, 어디 걸면 잘 된 것 같기도 하고, 작업실 갖다 놓으면 망친 것 같고, 갤러리 갖다 놓으면 잘 된 것 같고 막 그래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저를 약간 조금 흥분하게 해요. 재밌게 하고 막 더 막 극복해보고 싶게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말씀드리려면 뭐가 특별하고 뭐가 더 저 프레임이 뭐 누구 유명한 사람이 깎아서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이 많지만, 근데 작품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저 작품이 주는 저한테 이미지는 그냥 카메라 렌즈의 앞부분을 생각하면서 작업을 했고, 백남준 선생의 작업 중에 나를 바라보는 붓다라는 작업이 있어요. 모니터를 앞에 놓고 붓다가 있고 그 위에서 CCTV가 이렇게 그 이제 회전하는 어떤 시각적인 차원을 만들어내는 작업이 있는데, 그런 것들의 일종의 오마주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말 멋진 질문과 상당히 진솔한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되어서 저희가 질의응답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오늘 너무 수고해주신 두 분의 선생님에게도 한번 인사를 좀 큰 박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그냥 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꼭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작가가 작품, 그리고 이미 이제 현대미술에서는 텍스트도 작품의 일부로 들어왔거든요. 제목 그리고 전시 타이틀조차도 작품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록과 질문이라는 이 타이틀 자체도 저는 작가의 작품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기록은 답과 결과적인 측면이겠지만, 저는 질문을 이제 과정과 의문적 측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예술은 아시다시피 질문을 하는 게 예술이지 답을 제안하는 건 예술은 아니거든요. 과학이나 물리학은 답을 제안하는 거지만, 그 예술은 항상 질문을 끊임없이 저는 내놓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질문이라는 개념은 그 질문을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가 다양한 그 질문에 대한 이 답을 하게끔 상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로서 저는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우리 박인성 작가님의 작업을 봤었을 때 저는 좀 시간을 가지고 은유적 감흥, 깊이 있게 오랜 시간을 가지고 보면 하나하나의 디테일에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과 다양성을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얼핏 그냥 대면하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게 좀 잘 안 돼요. 제가 항상 앞서서 얘기했지만 압축성장한 나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냥 직선적인 어떤 이미지에 굉장히 우리 그 국민들이 좀 이렇게 그 연습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왜 제가 뭐라 그럴까, 이 대면적인 어떤 이미지가 확 오고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휘발적인 이미지의 주목성을 좀 추구하는 것 같아요. 우리 그런 걸 편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벗어나서 작업 하나하나를 관람하실 때 저는 시간을 많이 투여해서 하나하나의 디테일을 깊이 음미하는 방식의 작업 그 관람법을 저는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유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관장님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카리나 부관장님께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지 한번 여쭤봐 주시겠습니까? No, I think I'm fine. I just want to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and I think it was a very nice format, and thank you for the moderating, and thank you for translating also. Thank you, Insong. I think it was wonderful, and thank you very much for having me.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제 이렇게 대담회를 마치도록 하고요. 한 번 더 세 분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